잠깐 영어로 하겠습니다. First of all, I think I should mention that my presentation will be given in Korean. So I think I have one non-Korean audience here, so I should apologize for that. So let me just give a presentation in Korean. I'm sorry for that. 예, 그러면 이제 다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 번 우려먹었던 이제 주제인데요. 근데 그나마 좀 제가 좀 그 전에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좀 정신이 없네요. 예,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발표를 방학 동안 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PDF를 쓰면서 여러 가지 칠판에 제가 못 썼던 것들을 좀 쓸 수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새로운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연분수와 모듈러 심볼 간의 관계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완결된 건 아니고요. 그냥 중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걸 연구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들은 이제 이 논베니싱 L 펑션의 논베니싱과 또는 클로즈드 지오데식의 를 개수를 세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끝까지 갔네. 죄송합니다. 자꾸 끝으로 가네. 예, 됐죠. 예, 그래서 그 세팅은 늘 많이 보셨던 세팅인데, 그래서 F가 이제 감마 제로 n의 웨이트 2인 커스 폼이고요. 그래서 프리엑스펜전의 코에피션트를 an이라 두고, 카이를 디리클레 캐릭터, 그리고 특별히 컨덕터가 레벨이랑 서로 소인 녀석을 고려했을 때, 트위스티드 L 펑션을 고려하면은, 예,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적당히 큰 리얼 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수렴을 하고, 이 녀석을 메로피c, 어널리틱 컨티뉴에이션을 이제 고려를 하겠죠. 그래서 특별히 L1F 카이 값을 고려할 텐데, 그 값이 잘 표현된다라는 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고요. 그래서 어퍼 F 플레인에서 이 모듈러 커브를 고려를 하고,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익스텐디드 어퍼 F 플레인의 두 점에 대해서 페어를 고려를 하는데, 이 녀석을, 요 A와 B를 잇는 지오데식을 X0N에 프로젝션 시켰을 때 그 녀석을 AB, 이 브라켓, ABN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녀석은 AB가 이 바운더리에 있을 때 당연히 이 렐러티브 호몰로지 그룹 안에 들어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녀석들을 모듈러 심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듈러 심볼, 특정한 모듈러 심볼 이 녀석을 트위스티드 해서 얻은 녀석을, 여기 죄송합니다. D가 돼야 되는데 제가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그걸 Q 카이라고 놓고 나면은 L1F 카이는 FG, DG를 Q 카이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고 가우스성으로 나눠주면은 이제 L1F 카이가 된다라는 건 잘 알려진 텍스트북에 잘 나온 얘기들이고요. 자, 그러면은 왜 이게 모듈러 심볼을 왜 연구를 하냐면은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모듈러 심볼 연구들이 어떤 논베니싱 문제들 또는 논베니싱 모듈러 프라이머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 특히 이 문제들은 이제 정수론에서 중요한 문제들인데, 예를 들면은 골드펠드 컨젝처는 L1F 카이 D가 얼마나 자주 0이 되겠느냐 또는 0이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이고요. 그린버그 컨젝처, 사실 꼭 이런 모양은 아닌데, 그린버그 컨젝처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L1F 카이, 사실은 얘를
피리오드로 좀 나눠줘야 되지만 뭐 대충 얘기해서 L1F카이가 모듈러 L, P하고 다른 모듈러 L에 대해서 논베니식 하는, 여기서 캐릭터는 모든 P 파워 컨덕터를 움직일 때, 즉 하나의 캐릭터의 라인이 생기겠죠. 그 라인이 움직일 때 이 녀석이 논베니식 하다라는 게 이제 그린버그 컨젝처인데, 그거랑 관련해서도 이제 연관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왜 그 모듈러 심볼이랑 가령 뭐 골드펠드 컨젝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한번 본다면은 뭐 좀 세팅을 한번 보면, 예, 그 오메가 F를 여기 드랭크 호몰러지 안에 들어있는 2파이 FG DG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인티그레이션이죠. 이 호몰러지를 이 녀석에 대해서 인티그레이션을 해주는 녀석을 보시면 이 페어링은 퍼펙트하다는 건 뭐 잘 알려져 있고, 그렇다면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스페셜 밸류 포뮬라는 뭐 당연히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얘네 둘의 페어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가령 좀 얘를 좀 조작을 해서 약간 매니플레이션을 해서 뭐 이런 예를 하나 만들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어떤 S가 있어서 얘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 그 S에 해당하는 디스크리미넌트에 대해서 요 트위스티드 모듈러 심볼을 고려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 녀석이 이 풀 호몰로지 그룹을 제너레이트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우리가 바로 얻어낼 수 있는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S 안에 있는 어떤 적당한 디스크리미넌트를 찾을 수 있어서 그거에 해당하는 그 쿼드라틱 캐릭터에 대해서는 요 녀석이 논베니싱 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증명은 그냥 그 대오명제를 생각하시면 되죠. 얘가 만약 모든 카이디에 대해서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카이디에서 0이 돼버린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여기로 와서 보시면은 이 페어링이 0이 된다는 소리니까, 그런데 요 녀석이 풀 호몰로지 그룹을 모두 제너레이트 하거든요. 그 얘기는 요 오메가 F가 트리비얼 그 클래스가 된다는 얘기를 해서 또 모순이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이 S를 어떻게 적당히 잘 컨트롤을 해주면은 요 결론에 해당하는 녀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중요한 결론을 준다라는 얘기는 제가 할 수는 없고요. 단지 어떻게 이런 모듈러 심볼들의 분포가 그 논베니싱 문제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제 그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는, 그 이전에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M이 그 하이퍼볼릭 서피스고 지너스 G고 커스프가 P개인 그런 하이퍼볼릭 서피스가 있을 때, 각 그 호몰로지 클래스에 대해서 이런 카운팅 펑션을 정의를 하면은, 여기서 감마는 클로즈 지오데식이고 L 감마는 이제 감마의 랭스고요. 그 녀석이 X보다 작거나 같고, 그 감마의 호몰로지 클래스가 알파랑 같아지는, 즉 감마가 알파 안에 들어가는 녀석들의 개수를 한번 세보면은, 그러면은 그 녀석이 사실은 거의 프라임 넘버 티어렘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는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보통 인티저라고 생각하고, 프라임 넘버에 해당하는 프라임 클로즈 지오데식이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일러 프로덕트를 만들 수가 있고, 그 오일러 프로덕트를 만든 것을 우리 다이나미컬 제타 펑션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 다이나미컬 제타 펑션의 뭐 타우베리안 그 아르규먼트를 잘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카운팅 펑션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뭐 저한테는 자연스러운데, 그 길이가 무한대인 지오데식, 즉 커스프랑 커스프들을 잇는 지오데식들은 사실 그걸로 못 살거든요. 저 카운팅 펑션으로.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우선 그 카운팅 펑션 그 이전 것이 그 랭스가 어떤 랭스를 레퍼런스로 써가지고 카운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피니트 지오데식인 경우에는 그런 레퍼런스가 없죠. 랭스라는 걸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레퍼런스를 써야지 그 녀석을
셀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뭐 질문이고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건 뭐 기하학적인 문제 또는 다이나믹스 문제니까 우리 관심사는 아니고, 우리 관심사는 이제 이런 아주 특별한 요 안에 들어있는 모듈라 심볼들인데 이제 인피니트 지오데식이거든요. 그런 녀석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게 이제 모티베이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레퍼런스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우리 R하고 S의 그 하이트들, 즉 분모의 그 최대값이요. 그 녀석들을 레퍼런스로 잡자. 즉 분모가 뭐 X보다 작거나 같은 요런 녀석에 대해서 이 녀석이 어느 호몰로지 클래스 안에 들어가느냐라는 거를 한번 세보자라는 게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건 사실 제가 칠판을 쓰면 잘 보여드리기 어려운 건데, 좀 계산을 해봤는데, 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X0, 12를 보시면은 얘가 이게 지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토러스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그 특별한 모듈라 심볼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계산해 봤는데, 얘가 무한대에서 25분의 8로 떨어지는 일로 쭉 내려오는 녀석인데, 근데 그 녀석을 이 펀더멘탈 도메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은, 얘가 쭉 내려오다가 여기에 도달하면은 여기랑 이퀴벌런트한 요 녀석으로 가서 여기로 다시 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이퀴벌런트한 요 녀석으로 오고, 그 다음에 쭉 간 다음에 이퀴벌런트한 녀석으로 오고, 일로 와서 0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0으로 이제 끝내게 되는데, 왜 0으로 떨어지냐면은 0하고 25분의 8은 사실 이퀴벌런트 하거든요. 이 그룹 안에서. 그래서 0으로 가게 되고, 사실 커스프가 여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 녀석이랑 요 녀석. 그래서 늘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걸 토러스 위로 옮겨 보면은, 사실 뭐, 대학원 알지브레이크 토포로지 얘기죠. 얘랑 붙여가지고 요만큼이 되고요. 요 녀석 붙여가지고 요만큼이 되고, 요 파란 녀석 붙여서 이렇게 되고요. 요 녀석 붙여서 이렇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된 다음에, 요 녀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시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돈 다음에 이렇게 가서, 쭉 와가서 이런 식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저걸 보시면 아는데, 사실 뭐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좀 보기 좋은데 처음에는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이걸 붙이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요 녀석이 과연 그 궤적들, 이 녀석의 호몰로지 클래스가 무엇이 되겠느냐라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이 될 텐데, 뭐 이게 뭐 이쪽으로 몇 바퀴 감았는지, 전체적으로는 몇 바퀴 감았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이건 이그젠플이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은 여기서 이런 모듈라 심볼이 있을 때 특정한 호몰로지 클래스 안에 얼마나 자주 들어가겠느냐. 특히 여기서 B하고 D는 이런 이제 리스트릭션을 가졌을 때. 그래서 뭐 간단한 모듈라 심볼에 대한 뭐 성질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R에서 T까지, T에서 S까지 움직이려면은 T는 이제 건너뛰어서 R하고 S까지랑, 여기서는 이제 다 호몰로지 클래스 안에서의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RSN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 관심사는 어떤 거냐면은, 일반적으로 RS 이런 걸 보지 말고, 그냥 여기를 0으로 고정시켜 놓고 한번 보자라는 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고, 이 액션 때문에 이 R을 또 모두 1으로 이제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0하고 1 사이 원소만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녀석은 일반적으로는 렐러티브 호몰로지 클래스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 리스트릭션을 주시면은, 요거 이제 요 분수 때문에 주는 거고요. 요 녀석은, 요 리스트릭션을 주시면은, 요 녀석이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닫힌, 클로즈드 지오데식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관심사는 요게 되겠죠. 0하고 1 사이의 유리수 중에서 특히 분모가 X보다 작거나 같은,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요 리스트릭션을 줬을 때, 그 특정한 모듈라 심볼이 베타 안에 들어가는 거의 개수를 M 베타 X로 놓고, 그 M 베타 X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라는 걸 한번 연구해 보자는 게 이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고요. 여기서 N에 대한 조건은 지금 없는 거죠? 그냥. 레벨이요? 레벨에 대한 조건은 없죠. 1보다 뭐 크다. 1이면 너무 쉬우니까, 뭐 1은 남겨두고 1보다 크다는 것만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예, 그래서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는 뭐, 호몰로지들 얘기니까, 인터섹션 페어링 얘기가 좀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뭐, 간단한 사실들을 좀 써놓으면은, 뭐, 이렇게 되고요. 이 G는 이제 지너스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인터섹션 페어링인데, 즉, 호몰로지 클래스들 간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그 인터섹션을 하느냐라는 거를 이제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인터섹션 페어링이 퍼펙트하다는 건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뭐 세팅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까 그 개수를 세고 싶었는데 그거 해당하는 그 유리수들을 오메가 x라고 놓죠. 그 다음에 그 d 세타 1부터 d 세타 2g를 요게 이제 그 토러스들을 곱해 놓은 건데 그 2G만큼 2G 카피 오브 토러스인데 그 토러스들의 각각의 메저들을 다 이제 곱해 놓았다고 하죠. 그래서 캐노니컬 메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에다가 토러스를 텐서해 가지고 다시 이제 토러스를 만들었는데 요런 식이죠. 그러면은 D알파라는 거를 여기 녀석의 풀백으로 잡아서 D알파라고 하죠. 별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 세팅을 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이게 아닌데. 예, 한꺼번에 넘어갔네요. 예. 그래서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m-beta x를 특별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은 뭘 보시면 되냐면은 이 오소고널리티 릴레이션을 보시면은 n이 이제 정수일 때는 0일 때는 1이고 0이 아닐 때는 0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여러 개 카피를 이용을 하겠죠. 여러 개 카피를 이용해서 여기 위에서 알파에 대해서 이걸 적분할 때 요 인터섹션 페어링을 해준 다음에 요걸 해주시면은 어떤 R만 살아남게 되냐면은 요 녀석이 그 베타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녀석만 살아남게 되고 요것 때문에 요 알파에 대한 적분 때문에요. 그 다음에 베타 클래스에 들어가지 않는 녀석은 이게 요 경우죠. 0이 돼버려 가지고 결국 이 R 중에서 요 녀석이 베타 클래스에 들어간 녀석만 살아남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결국은 요게 이제 M 베타 X가 되겠죠. 그래서 이 M 베타 X를 잘 정리를 해주시면은 뭐 이런 모양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베타는 이미 이제 주어진 거니까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결국은 요 녀석을 연구를 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녀석을 이 녀석의 어심토틱 비헤이비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게 중요한 그 주제고요. 특히 사실은 뭐 새들 포인트 메소드라는 걸 이제 쓰기 위해서 아까 그 인티그레이션을 잘 에스티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새들 포인트 메소드라는 걸 제가 이제 쓰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근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근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인터섹션 페어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좀 익스플리시트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익스플리시트하게 표현을 할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실 거는 익스플리시트하게 표현된 인터섹션 페어링이 이 R에 continued fraction이랑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걸 이제 보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타이틀에 나온 continued fraction이 그렇게 나오게 되고요. 예, 그래서 continuous fraction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뭐 잘 알려진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R이 이제 이런 연분수로 이렇게 표현될 때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죠. 그리고 AL은 여기서 2보다 크게 같다라는 조건은 당연히 줘야 되고요. 유니크니스 때문에. 그리고 그 연분수를 i번째까지 써놓은 요 녀석을 그 i번째 컨버전트라고 이제 R에 i번째 컨버전트라고 이제 부르게 된다면은 그 정수론 교과서에 다 알려져 있죠. 요 녀석의 디터미넌트가 -1에 i-1이다 라는 걸 이제 잘 알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환기를 시켜드리면 아까 우리 목표는 뭐냐면은 요 녀석과 그
그 호몰로지 클래스 간의 그 인터섹션 페어링을 계산하고 싶은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은 요 녀석을 좀 쪼개줘야 되거든요. 그 쪼개는 방법이 이제 만인의 이제 트릭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쪼개냐면은, 아까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렸던 모듈러 심벌의 성질에 의해서 요 녀석 같으니까 없어지고, 그래서 다 캔슬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거든요. 요 녀석은 R이니까. 요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Q1 분의 P1, Q1 P1, Q2 P2, 요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쪼갰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은, GI를 이런 2x2 매트릭스라고 두시면은,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그 성질에 의해서 이 녀석이 SL2G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SL2G, 그 Fractional Linear Transformation 액션에 의해서 GI를 0에다가 액션을 시켜보면은 요 녀석이 나오고요. GI를 인피니티에 액션을 시켜보면은 요 녀석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요 녀석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0하고 인피니티라는 그 모듈러 심볼에다가 각각 GI를 액션시킨 그런 녀석들의 그 좀 예쁜 모양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 표현을 해가지고 요 녀석을 가지고 그 나중에 그 인터섹션 페어링을 다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필요한 게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인터섹션 페어링을 좀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베리 이락스타인이 어떤 걸 증명을 했냐면은 그 아까 제가 방금 만인의 트릭은 어떤 거냐면 임의의 호몰로지 클래스가 여기에 0하고 인피니티가 들어왔을 때 여기 이런 SL2 원소를 가지고 액션을 해서 만들 수 있었다는 게 만인의 트릭인데 그 0하고 인피니티 대신에 그 베르스타인은 로하고 여기서 로는 여기 여기요. 이게 그 60도죠. 60도 하고 이제 로 제곱은 이제 120도에 해당하는 그 녀석 포인트들을 가지고 또 역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로이크 메럴이 뭘 증명을 했냐면 S를 이렇게 놨을 때, 아까 그 만인의 트릭에 나왔던 그 한 부분이요. 그리고 요 베르스타인에 여기 나온 요 한 부분의 인터섹션 페어링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 렐러티브 호몰로지 클래스이기 때문에 인터섹션 페어링 계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거를 나중에 그 서메이션 하고 나면은 이제 호몰로지 클래스가 되면 잘 정의가 된다라는 걸 뭐 알 수가 있고요. 그 경우에 대해서 인터섹션 페어링을 계산해 보면은 이런 코셋에 대해서 요 G하고 H를 만든 코셋에 대해서 얘네들이 같아지면 1이고 여기다가 H에다가 S를 붙인 녀석이랑 같아지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 이제 보여줬는데, 그게 뭐 사실 그림을 보여놓으면 어찌 보면 당연하거든요. 왜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이게 그 SL2G의 펀더멘탈 도메인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0하고 I 인피니티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가 로고 여기가 로 스퀘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한 부분은 요 부분이 되고요. 한 부분은 요 부분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알겠지만 한 번 만나고 있죠. 근데 이거가 그 감마지로 N 액션에 대해서 어디로 옮겨가느냐. 그래서 이게 뭐 가서 요 길로 가고 요 녀석이 가서 요 길로 이렇게 옮겨 다닐 텐데, 감마지로 N 액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닐 텐데 어느 경우에 이제 만나겠느냐, 어느 경우에 만나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규정해 주는 게 요 조건들이죠. 그래서 요 조건이 있으면은 여기 어딘가에 옮겨가서 만나고 또는 반대로 만나고, 오리엔테이션이 바뀌어서 이 S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이 바뀌어서 반대로 만나고, 그리고 이 코셋이 같지 않으면 아예 이제 서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림을 보시면은 좀 자연스럽습니다. 여기 첫 번째 프로포지션도 컨티뉴 프랙션 사용해요? 지금은?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냥 그 SL2G의 프레젠테이션을 쭉 써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뭐 단순히 어떻게 이제 정리만 하면은, 여기서 아까 G로와 R을 어떻게 썼냐면은 GI들의 그 서메이션으로 쭉 썼죠. 근데 GI들 중에서
U 안에 들어간 녀석만 딱 모아놓고 나면은 결국은 여기 이제 그 사실은 GI라고 했는데 요 호몰로지 모듈라 심벌의 성질에 의해서 사실 클래스에만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U로 바꿔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개수를 세보면은 CUR이라고 놓고 한다면은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또 람다 U 알파를 그 감마 J가 U 안에 들어간 걸로 이제 세놓은 거를 해주면은 예, 알파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가지고 그 녀석들을 넣어서 계산해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그 알파가 아까 우리 했던 그 토러스 안에 들어간다면은 이게 이제 일종의 그냥 그 리얼 넘버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요 인티저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요게 이제 그 어떻게 행동하냐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질문은 요 인티저들, 요 녀석들이 R이 요 오메가 X에서 움직일 때 어떻게 분포가 되겠느냐라는 게 이제 우리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다행히도 N이 1일 때, 레벨이 1일 때는 연구가 잘 돼 있습니다. 몇 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발라디발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N이 1인 경우를 한번 보죠. 그래서 CUR은 이 경우에는 그 클래스를, 코셋을 고려하고 할 게 없죠.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트리비얼 코셋밖에 없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은, 그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랭스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컨티뉴 프랙션의 랭스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N이 1인 경우는 우리 특별한 것보다는 그냥 컨티뉴드 프랙션의 랭스들이 어떻게 분포되고 있느냐라는 거를 한번 보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시작점은 뭐냐면은 그 관점은 L을 오메가, 여기 이제 N을 썼는데 좀 약간 헷갈린 게 있어서 N을 썼습니다. 오메가 N을 위에 얘를 probability space로 봐서 거기 위에 random variable로 보자. random variable로 보자라는 게 그 관점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두 분이 뭘 보이셨냐면은 얘 오메가 N의 카운팅 메저를 PN이라고 한다면 유니폼 덴시티죠. 한다면은 어떤 두 개의 포지티브 콘스탄트가 존재해서 L을 노멀라이제이션을 시키면, 즉 얘가 에버리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데비에이션이 되고,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 시켜서 보시면 이게 가우시안 또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된다라는 게 사실 컨젝처였는데 그거를 이제 보이셨고, 더 좋은 점은 얘가 에러 텀이 옵티멀하다라는 걸 보이셨는데, O가 여기서 Y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수치적으로 매스매틱하로 그냥 명령어 한 번만 딱 때리시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L은 length of continuous fraction이요. 그래서 요 점이라는 거는 length of continuous fraction이 잘 모르겠다. 예, 요 점이라는 거는 length가 20이 되는 rational number들을 다 모아놓은 거의 개수고요. 물론 denominator가 1000만이 되는 1000만보다 작은 녀석들을 놓은 거죠. 그의 개수가, 아까 프리퀀시를 쓰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노멀라이즈 된 퀀티티요. 노멀라이즈 퀀티티에 가 되니까 대충 뭐 얼마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좋은 종 모양을 이룬다, 벨 커브를 이룬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어떻게 이걸 이제 증명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제 연구의 시작점이기,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은 우리 이걸 확률 변수 L을 우리 확률 변수 랜덤 버라이블로 보기로 했으니까, 사실은 랜덤 버라이블은 모먼트 제너레이팅 펑션만 알면 다 결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먼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다 알아버리자, 그냥 결정을 해버리자라는 게 이제 목표고,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세팅이 필요한데, 그래서 첫 번째 가우스 맵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요.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가우스 맵이 좋은 점은 뭐냐면은 어떤 의미의 리얼 넘버의 K번째 디짓은 컨티뉴 프랙션으로 했을 때 K번째 디짓은 이런 식으로
그 t를 이터레이션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얘기들이 지금 다이나미컬 스테이트먼트로 이제 바뀌게 되고 이런 이터레이션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뭐 그냥 양념처럼 넣은 건데 이 매저에 대해서 이걸 가우스 매저라고 부르던데요. 가우스 매저에 대해서 t가 에르고딕하다, 즉 잘 분포가 되어 있다, 굉장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얘기는 이제 이 트랜스퍼 오퍼레이터가 더 중요한 얘기일 텐데, 목표는 뭐냐면은, 다시 돌아가서, 목표는, 요 녀석을 그 코에피션트로 갖는, 이 n이 움직이죠? 요 녀석을 코에피션트로 갖는 디리클렛 시리즈의 그 비헤이비어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디리클렛 시리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서 그 타우베리안 아규멘트를 써서 요 녀석이 그 어심토틱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겠다라는 건데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디리클렛 시리즈를 알아야 되는데 그 디리클렛 시리즈랑 이 트랜스퍼 오퍼레이터랑 관련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릴 건데 우선 F가 한 번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어떤 함수에 대해서 그거의 액션을 정의를 해 보면은 파라미터 두 개 의존하는데 컴플렉스 넘버 S, 컴플렉스 넘버 W에 의존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그 트랜스퍼 오퍼레이터 정의를 쓰기 위해 쓴 거고 이제 실제로는 뭐 이게 더 좀 보기 좋죠. 그래서 HSWFX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HSW를 트랜스퍼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데 요것 때문에 웨이티드 트랜스퍼 오퍼레이터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중요한 점이 여기서 이 녀석이랑 도대체 그 컨트리 프랙션이 어떤 관련이 있냐면은 이 녀석을 K번 이터레이션을 시켜 보신 다음에 X 대신에 0을 넣으면은 여기 신기하게도 요 부분에 분모에 그 컨티뉴 프랙션의 그 분모가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그게 다 나오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한 번만 더 이터레이션을 시켜보면은 금방 보실 수 있을 텐데 저거를 H를 두 번만 이터레이션을 한번 시켜보시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제가 다 쓰진 못하고요. 한 번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N은 N1, 시그마 N2,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뭐 여기도 똑같으니까 1 플러스 N1에 플러스 1에 N2 플러스 X가 되죠. 벌써 여기만 보시면은 이제 컨티뉴 프랙션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K번 하면은 요 녀석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요 녀석 때문에 요 녀석을 잘 살펴보시면은, 그 전에 좀 사실 얘기를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시그마 n이라는 걸 정의하는데, 그 오메가 x의 한 슬라이스가 될 텐데, 그 시그마 n들을 다 합치면 오메가 x가 되도록 그냥 분모가 정확히 n이 되는 그런 레이셔널 넘버들을 모아놓죠. 그리고 얘는 분모가 x보다 작거나 같은 걸 다 모아놓은 거고요. 그러면은 아까 썼던 그 K번 이터레이션 한 거에 F 대신에 또 1을 넣어버리면은 그 F가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요것만 살아남게 되고요. 그러면 요 녀석을 N으로 치환을 해 놓으시면은 그 N으로 놓은 거를 여기 다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요걸 N으로 서브스티튜션 시켜놓고 나시면은 그 디리클렛 시리즈를 얻는데 요 녀석이 어떤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2의 KW이면서 개수가 정확히 그 랭스가 K가 되는, 그리고 QK가 N이라고 했었죠. QK가 N이라고 했으니까 분모가 N이 되는 continued fraction들이죠. 그래서 분모가 N이 되는 rational number 중에서 랭스가 정확히 K가 되는 녀석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최종 디리클렛 시리즈는, 자, K를 그러면은 1부터 무한대까지 다 돌린 다음에 이 녀석을 보시면은 결국은 여전히 이제 디리클렛 시리즈인데, 그 CNW라는 디리클렛 시리즈를 얻는데 뭐냐면은 요 녀석들을 다 더한 거죠. 요 녀석들을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했으니까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은 요거는 정확히 랭스가 K가 되는 그런 레이셔널 넘버들이니까 K가 1부터 무한대까지는 모든 랭스가 다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익숙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모먼트 제너레이팅 펑션,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입니다. 그래서 W는 리얼 넘버예요?
아니요, 그냥 컴플렉스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에 가까운 컴플렉스, 0 네이버드 안에 있는 컴플렉스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그래서 사실 타워별의 아규먼트라는 거는 어널티 넘버 시리얼의 아주 초급 부분인데, L 펑션이 디리클렛 시리즈가 있을 때, 폴의 로케이션이랑 폴이 어디에 있는지랑, 크리티컬 스트립 안에서 펑션이 얼마나 빨리 인피니트로 발산하는지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으면은, 코에피션트들, 요 녀석이었죠? 정확히 하나에 대한 건 얻지 못하고, 요런 식의 에버리지 한 녀석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이게 타워별이라는 아규먼트거든요. 그래서 이 에버리지 한 걸 보시면은 정확히 여기가 아까 시그마 n이었으니까 여기 오메가 x로 바뀌겠죠. 그래서 타워별이라는 아규먼트를 보시면 이게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모먼트 제너레이팅 펑션이 된다에 대한 정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요 디리클렛 시리즈가 어떻게 폴이 위치하고 있는지 또는 크리티컬 스트립 안에서 그로스 레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물론 이 발라디 발리의 논문의 핵심 부분이고요. 크리티컬 인그리디언트고요. 크루셜 인그리디언트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였죠. 트랜스퍼 오퍼레이터의 K번 이터레이션 한 것들을 다 더한 녀석. 이제 1하고 0을 빼버린 오퍼레이터만 봤을 때, 그 녀석들의 노름을 살펴봐야, 또는 스펙트럴 프로퍼티나 노름을 살펴봐야 된다는 게 이제 발라디 발리가 했던 일이고요. 그래서 요 녀석을 어떻게 오퍼레이터 노름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이제 관심사는 아닐 것 같고요. 다이나미컬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디리클렛 시리즈의 원하는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었다. 즉, 폴의 로케이션과 그로스 레이트에 대한 성질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발라디 발리가 했던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프로토타입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의 프로토타입이 될 거고. 자, 그럼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N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좀 지저분한 세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게 이제 프로젝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칠판에다 쓸 때 여러분들이 지루할 염려는 없는데, 여전히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CU를 한번 보기 위해서, 제너럴 N에 대해서, 역시 얘를 이제 오메가 X 위에 랜덤 버라이블로 보고요. 자, 근데 이 벡터 밸류도 랜덤 버라이블이죠. U가 여러 개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도 비슷하게 가우스 맵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스큐 프로덕트에 대한 가우스 맵을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원래는 I만 있었죠. 근데 여기 좀 여러 개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J라는 거는 요 녀석이고요. 제곱하면 한두멍이 되는. 그러면은 그 녀석에 대해서 가우스 맵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U는 여기에 들어간 거고요. 클래스고, H는 항동원 아니면 J죠. 그거에 대해서 얘를 TX, 그 다음에 U에다가 요 녀석을 곱해준 거, 그리고 요 녀석 정의를 하고, A1X는 이제 X의 첫 번째 디짓이죠. 퀀티티 프랙션에. 그래서 요 행렬을 곱해주고, 다시 H를 곱해준 그 녀석을 요 부분에다 써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JH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델타 N이란 거를 이제 클래스 펑션인데, 얘를 ABCD가 요 녀석이 N이랑 서로 쏘이면 1로 잡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주는 그런 함수를 델타 N이라고 하죠. 요 녀석은 왜 들어왔냐면은, 왜 갑자기 이게 나왔냐면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 어떤 거냐면은, 모듈라 심볼 0B 나누기 D가, D분의 B가, 호모로지 클래스 안에 들어가려면은 분모가, N이랑 레벨이랑 서로 소유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거를 그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함수가 여기 컨티뉴드 한번 미분 가능한, 이제 얘의 이제 커피들이죠. 이제 사실은. 예, 카피들인데, 그거 위해서 미분 가능한 그런 함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W는 아까 1변수였지만 이제 그 이만큼의 변수가 생기는 다변수 컴플렉스 버라이벌이라고 하고, 그리고 UX를 좀 간단히 쓰기 위해서 UX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새로운 트랜스퍼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X, V, H. X는 여기에 들어가 있죠. V는 여기 들어가 있고, H는 여기 들어가 있는 녀석을 잡았을 때 그 트랜스퍼 오퍼레이터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뭐 이렇게 뭐 예쁘거나 뭐 좋은 걸 얘기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아귀가 맞아 떨어지더라 라는 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예, 별로 재밌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예, 여기서 IU는 이제 U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프로토타입에서 보셨다시피 얘를 또 이터레이션을 시킬 건데, 중요한 문제는 걔를 이터레이션을 시켜가지고 우리 원하는 결과가 나오겠느냐라는 건데, 그래서 아까는 1하고 0을 넣어줬는데, 여기서는 이제 1은 그냥 상수함수고요. 컨스탄트 펑션이고, 델타 N은 아까 잡았던 거, 요 1은 그 항등함수예요. 이제 모든 걸 1로 보내는 녀석, 컨스탄트 펑션이고, 0, 항등 아이덴티티 클래스, 코셋이고요. 엡실론은 아이덴티티 엘리먼트요. 그 녀석을 잡았을 때 이런 모양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거 때문에 요 조건이 하나 이제 들러붙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없이는 요 조건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되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요 CNW가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움직일 때 E에 U에 CUR이 여기서 이제 튀어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WU는 이제 임의의 버라이블이 되고요. 그래서 요 CNW의 에버리지가 우리가 원하는 CU들의 이제 모먼트 제너레이팅 펑션 역할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는 요 녀석, 요걸 이용하는 이 디리클렛 시리즈를 잘 쳐다보면은 요 녀석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특히 폴이라든가 크리티컬 스트립에서의 그로스 레이트 같은 거를 보시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트랜스퍼 오퍼레이터의 스펙트럴 프로퍼티랑 아까 말씀드렸던 레저번트의 오퍼레이터 노름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를 이제 살펴봐야 되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CNW가 멀티플리커티브 프로퍼티가 있어요? 없습니다. 예. 멀티플리커티브 프로퍼티가 있다는 거는 이 컨티뉴 프랙션의 랭스가 굉장히 좋게 행동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쉬워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그젬플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이게 나가는 게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재미가 없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근데 파일이 커가지고 좀 덩치가 커가지고 좀 굼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CU들이 아까 그걸 만족을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노멀 어심토티칼리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게다가 CU 각각들이 서로 아까 모양 때문에 인디펜던트 랜덤 버리어블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매스메티컬을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진짜 인디펜던트 랜덤 버리어블이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그래서 뭐 사실은 제가 컴퓨터를 주문해가지고 저번 주까지 것을 예상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계산해서 좀 더 좋은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컴퓨터가 아직 안 와가지고 예전에 계산했던 거, 제 노트북으로 계산했던 거라 좀 그렇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거는 레벨이 5이고요. M이라고 했는데 레벨이 5이고, 그리고 X가 분모죠. 분모의 최대치가 프라임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이제 129만 9,709. 이게 택한 이유는 이제 프라임이면 계산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프라임으로 해놨고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은 이제 전체, length of continuous fraction, 그 녀석을 봤을 때, 그 녀석이 이제 normal distribution을 이룬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그 CU들을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어떤 U가 되는지는 불행히도 보여드리지 못하고 한 6개 정도 인덱스가 6인가 7인 6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CU가 나올 텐데 그 녀석들 한번 보시면은 좀 애매하죠.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 녀석인지 좀 애매한데 그래서 제가 좀 더 큰 숫자에 대해서 계산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실패를 했고 근데 다른 것들 보시면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뭐 허황된 얘기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예, 그래서 그 녀석들을 그 6개들을 다 모아놓고 나면은 저런 식의 그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 전체적인 모양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이 각각 서로 인디펜던트 하냐라는 걸 한번 보기 위해서 컨볼루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각 2개씩 서로 뽑아가지고 컨볼루션을 시켰는데 이제 뭐 예상 모양은 이게 된다는 거죠. 컨볼루션 했을 때 이런 모양이 예쁘게 나와야지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이 녀석이 요 함수의 그 플랫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그 가우시안 2개의 컨볼루션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이 나온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좀 많이 좀 버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이게 그 첫 번째 변수랑 세 번째 변수의 컨볼루션인데 좀 예쁘게 나왔죠. 얘가 이제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거를 예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약간 찌그러져서 이제 나오는데 여전히 뭐 아주 그냥 나쁜 건 아니고 근데 여기서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나오다가 시간이죠. 예, 그 안 좋은 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도 좀 예쁘게 나오고요. 예, 저도 많이 답답합니다. 잘 안 나오네요. 예,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랑 끝 번째 컨볼루션을 시킨 거거든요. 보시면은 얘는 코릴레이트 돼 있죠. 아예 릴레이션이, 예,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예쁘게 곡선이 나와서 이게 둥그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딱 그 거의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첫 번째랑 끝 녀석은 이렇게 코릴레이트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 보고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이유가 요 녀석이랑 요 녀석에 해당하는 클래스랑 그 아까 말씀드렸던 S 클래스요. 그 S 클래스가 서로 사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 아까 람다 계산할 때 S가 들어와 있었죠. 그 람다 계산할 때 S가 들어와 있던 그 성질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C랑 여기에 해당하는 C가 사실은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코릴레이션이 생긴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코셋이 6개였지만 본질적으로는 5개만 보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그냥 버려버리고. 예, 그래서 이제 그 계산 시작 전에 이제 뉴머리컬 이젠플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그 뒷부분 그 트랜스퍼 오퍼레이터의 스펙트럴 프로퍼티랑 오퍼레이터 노름을 계산하는 거는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좀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